는 이 스윙바이를 이용해서 도착을 해도 사진을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윙바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요,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외우주를 촬영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하드웨어와 또 부족한 연료, 또 빛이 거의 없는 상황과 너무 빠른 보이저의 움직임들은요,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서 촬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이때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런 기능을 강화시키자. 사진 찍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요, 이미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태양계가 뭐 한 요 정도로 크다고 가정을 하면요, 보이저가 이미 목성과 토성, 즉 절반이 넘어가는 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가 어떻게 이 보이저의 사진 촬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기법은 아닐 겁니다. 왜? 지구에서부터요, 보이저를 쫓아서 가서 우주에서 날고 있는 보이저에 새로운 하드웨어 장비를 설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린 이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는요,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를 보완함으로써 하드웨어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또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량을 해서 보이저 1호의 성능을 향상시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요, 네트워크 기술, 즉 어떤 그런 데이터 전송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의 핸드폰을 생각해보면, 통신 기술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과거에는 전보 정도의 이렇게 신호, 짧은 신호를 보내는 걸로 이야기, 의사소통을 이렇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화, 더불어서 영상통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요, 지구에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우주에 있는 보이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보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동력을 잡아먹었던 보조장치와 또 측정장치의 전원 공급을 종료시키고 해당 동력을 절약해서 카메라 모듈에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연료의 어떤 부족한 연료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어요. 즉, 카메라 모듈을 리프로그래밍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결과요, 놀라운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비롯해서요, 그 밖에 있는 다양한 행성들, 그리고 또 우주의 모습들을 찍게 됩니다. 사진도 굉장히 선명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과학적인 어떤 과학 잡지라든지 이런 자료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연료 문제도 있었지만 또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요, 바로 빛이 없는 상황, 그리고 너무 빠른 보이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둡고 또 빠른 움직임 속에서는요, 어둡고 흔들린 사진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요,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선명한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이저가 이렇게 어둡고 뿌였던 사진을 선명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카메라 모듈을 리프로그래밍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노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로
조리개를 여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노출 시간을 늘리고 노출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조리개는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오랜 시간 조리개를 열면 담을 수 있는 빛의 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많은 빛을 담아서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오래 여는 것만으로는 사진을 선명하게 찍을 수 없어요. 밝게는 만들 수 있었죠. 자,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걸 찍은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바로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찍은 겁니다.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네, 지금 달리는 빛들이 바로 자동차들이 지나갔을 때 나온 헤드라이트의 밝은 빛의 경로입니다. 밤에 찍은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어둡게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조리개를 오래 열어놔서 노출량을 늘림으로써 빛을 잡는 데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움직임 때문에 자동차를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빠른 움직임을 잡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보안도 나사는 보이저에다가 전송하게 됩니다. 바로 영화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 어떤 영화적인 기법이냐? 트래킹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래킹 기법은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찍음으로써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조차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서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보이저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바라본다면요, 보이저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보이저를 기준으로는요, 반대로 이 행성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이저가 이동을 하면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도를 행성에 고정해 주면서 마치 이 트래킹 기법과 같이 정지해 있는 행성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열려있는 긴 시간 동안 트래킹을 통해서 행성을 계속 바라보면서 노출량을 늘린 상태로 선명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동력을 아껴서 카메라 모듈에 공급함으로써 오랜 시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보이저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트래킹 기법을 사용해서 그 속도를 보완했고요. 그리고 노출량을 늘림으로써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변수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자, 이런 하드웨어적이고 환경적인 제한사항들, 문제점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보이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나사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발전함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해낸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프트웨어의 가치이자 중요성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이 사람을 예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명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왼쪽에는요,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하드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뇌가 그려져 있고요. 심장, 또 소화기관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저장하는 뇌, 저장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온몸에 혈류를 공급하는, 피를 공급하는 펌프와 같은 심장, 음식물을 소화해서 영양소를 만들고 공급해주는 소화기관, 그리고 사람의 몸 전체가 다 하드웨어입니다. 손, 발과 다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전기 마크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몸에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각들, 이런 연산작용, 그리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신호체계, 명령, 또 사람의 마음과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네, 조금 더 보완을 함으로써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정의입니다. 하드웨어는 장치 및 기계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물질적인 부분, 손, 발, 다리, 그리고 팔, 뇌나 심장, 눈, 코, 입 등 이렇게 몸에 어떤 직접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들, 그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서요, 사람이 걸어가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걷는다라는 기능을 하게 되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요, 팔을 흔듭니다. 자, 이건 동작이겠죠. 그리고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이건 역시도 동작일 겁니다.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작하는 것. 뭐죠? 바로 흔들리는 팔, 그리고 내딛어지는 발과 발을 내딛게 하는 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를 말을 할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한 이 소프트웨어는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제어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보이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진 촬영 기술을 소프트웨어로 향상시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